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삶의 한 수에서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달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모여 각자의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죠. 대화가 무르익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에 건물을 샀어. 노후 준비는 끝낸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은 자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이제 개원했어.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여행 갔다 왔는데 정말 환상적이더라고. 겉으로는 모두 환하게 웃고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지만 미묘한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자랑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특유의 묘한 기류가 형성되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에 따로 밥 한 번 먹자고 제안을 받은 사람은 성공담을 늘어놓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자랑거리 없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한 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분에게 모두가 끌렸을까?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진정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화려한 외적 성공이나 재산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었을 때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통찰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남들의 화려한 성공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삶의 한 수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진정한 부러움을 사는 첫 번째 유형은 내면의 자유를 찾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과 편안한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기준이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65세 김 선생님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 은퇴하셨습니다. 특별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는 없지만 그분과 대화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평온해 보이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기로 했어. 60년 넘게 살아보니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더군. 남의 기준에 맞추려 발버둥 치는 건 끝없는 경주와 같아서 결승선이 없어. 이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옵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넓은 집, 성공한 자녀. 이러한 외적 성취를 통해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 성취는 끝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더 좋은 직장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더 높은 연봉을, 큰 집을 사면 더 큰 집을 원하게 됩니다. 노자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전반부는 외적 성취를, 후반부는
내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50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중년의 위기를 겪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외적 성취만 추구하다 갑자기 이게 다인가? 라는 의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내면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은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성공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이런 내면의 자유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성찰을 통해 서서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자세를 찾아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자세가 아니라 인생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내면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소비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선택합니다. 때로는 더 검소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과감히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항상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납니다. 그들에게서는 특별한 평온함과 자신감이 느껴지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누구의 기준도 아닌 오직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한가?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을 내면의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진정한 부러움을 사는 두 번째 유형은 우아한 품격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우아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고급스러운 외모나 비싼 옷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한 문화센터 강연에서 만난 70대 박 여사님은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지만 단정한 차림새와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그분의 매력은 겉모습이 아닌 태도와 말투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화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청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작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당신의 행동이 너무 시끄러워서 당신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과 태도가 더 큰 소리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아한 품격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외모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화려한 치장이 아닌 단정함과 청결함에 신경 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로 자신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말을 끊지 않으며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불필요한 비판이나 험담을 삼가고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의 대화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을지라도 그 태도와 말투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끌리게 합니다. 셋째, 평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배움은 그들의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고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공통 기반을 제공합니다. 영화 배우 오드리 헵번은 우아함은 아름다움의 유일한 미덕이다. 아름다움이 사라져도 우아함은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음의 아름다움은 사라질 수 있지만 우아한 품격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아한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모여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에 진정한 부러움을 사는 세 번째 유형은 삶의 목적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목표와 활동을 유지하며 매일 아침 기대감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72세 이 선생님은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2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평생 아이들 가르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건 나이 들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야. 매주 아이들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져. 그 아이들 덕분에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거든. 이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목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위해 하루를 시작할 이유, 자신이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거의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생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신체 건강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는 80년 이상 지속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밝혀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적 의식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2.5배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와도 연결됩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이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덕을 쌓아가는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목적인 텔로스를 향해 나아갈 때 얻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삶의 목적은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는 것,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과 함께 산책하는 것 같은 작은 일상도 충분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느냐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목적 의식을
잃고 방황합니다.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그 역할을 상실했을 때 오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큽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이외에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발산하는 에너지와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과 활기찬 대화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보세요. 어떤 활동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나요?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나요?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후반전에 진정한 부러움을 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면의 자유를 찾은 사람, 우아한 품격을 간직한 사람,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첫째, 건강 관리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요리 등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집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정신 건강과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완전한 고립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세대 간 대화는 서로에게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줍니다.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더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거나 좋은 날씨를 즐겼다거나 누군가의 미소에 기분이 좋았다거나 하는 소소한 일들이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활력과 의미를 줍니다. 자원봉사, 취미활동, 손주 돌보기, 정원 가꾸기, 글쓰기 등 여러분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과거의 직업적 경험을 살려 자문이나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법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적용하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항상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후반전에 진정한 부러움을 사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그렇게 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면의 자유를 찾은 사람, 우아한 품격을 간직한 사람,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실 타인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외부 인정에 대한 갈망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바로 그들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노년기를 은퇴 후에 여가 시간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노년기는 3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단순히 남은 시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시기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노년은 단순히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유형은 모두 이런 성공적인 노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에 진정으로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외적인 성취나 소유가 아닌 내면의 충만함과 자아의 성숙을 이룬 사람입니다. 젊음의 호기심과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월이 가져다 준 지혜와 통찰을 갖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과 고정관념이 때로는 그것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세요.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보다 더 자유롭고 더 품격 있고 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책에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에 공감하셨는지, 어떤 실천법을 시도해보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한 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